안녕하세요. 공간정리 전문가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안윤경입니다. 앞으로 1강부터 15강까지 전반적인 강의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공간정리 전문가의 이해 시작하기 전에 15강까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리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1강에서는 공간정리 전문가란 무엇인지 그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2강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이해, 3강 가정가구 배치, 4강, 5강 정리수납에 관해서는 배경 지식이 되어줄 그런 이론 수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도 그냥 일상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강까지 배경 지식 쌓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공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안방, 드레스룸, 거실, 주방, 그리고 테라스나 팬트리 같은 공간에 아이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구성하는 방법과 정리수납하는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 정리, 구성, 정리 이렇게 알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15강에는 학습자님께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소스들까지 해서 15강으로 알차게 꾸몄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간정리 전문가의 이해 이런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공간정리 전문가라는 말보다 여러분들은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리수납 전문가 서비스가 요즘 많이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공간정리 전문가 전에 정리수납 서비스의 개념부터 한번 보면 정리수납 서비스란 주거 공간 뿐 아니라 상업 공간까지 그런 공간에 물건을 정리하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수납 서비스라는 게 그래 물건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러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 공간정리 전문가라는 건 정리수납 전문가가 하는 일에 공간 구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간 구성? 그건 또 뭘까요? 공간 구성이란 공간의 역할 부여. 공간의 역할 부여, 느낌이 확 오지는 않으시죠? 공간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곳은 저런 것들이 있으니 주방. 이곳은 내가 앞으로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할게. 이곳은 침실로 사용할게. 그런 것들이 바로 공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가진 특성이나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공간의 역할을 주고요. 역할을 줬으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게 맞겠죠. 그 도구들이 바로 가전가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간의 역할을 주고 가전가구를 들어가서 잘 정리해주고 배치해주는 것. 그리고 마무리로 기존의 소품을 활용해서 스타일링까지 해준다면 더없이 좋겠죠. 이렇게 단순한 정리수납 전문가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공간 정체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간정리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으로 대략적인 이미지는 섰어요. 그러면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상 루틴을 파악하여 공간의 역할을 정하고 역할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대신해 주거나 코칭해 주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상 루틴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거기 옷장이 있다고 해서 그 옷장에 옷을 정리하는 그런 정도는 1차원적인 것이고요. 우리는 고객의 일상 루틴이 어떤데 그러면 저 옷장은 저기 있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옮겨서 그것을 재구성해 주는 것이 공간정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좀 설명이 됐죠? 관습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를 벗어나서 고객의 삶과 생활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 물건이 저기 있어야 되는 이유, 저 가구가 저기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찾아서 맞지 않을 때는 옮겨주면 되는 거고요. 맞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공간에 역할을 주고 그에 맞춰서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 바로 공간정리 전문가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공간정리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컨설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겠죠. 현장 일은 힘들긴 하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공간정리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요. 정리 수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에 맞춰서 인테리어 업체에 어떤 그 건축 계획을 하실 때 수납장은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가구는 이런 걸 사야겠네 라고 고객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이사나 새로 집을 지으실 때나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공간 활용을 위한 상담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티칭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죠. 공간 정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서 후배들을 공간정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고객님들께 고객님이 가진 공간정리 능력을 키워주는 지원자는 코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공간정리 전문가들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밑에서 사진으로 보셨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있고 강의하는 모습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일하고 싶은 욕구, 공간정리 전문가가 되고 싶은 욕구를 뿜뿜 북돋는 그런 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리 전문가가 갖춰야 될 능력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기술적인 그런 것보다는 넓고 다양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그런 직업입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나의 개성대로, 나의 조건대로 다 다양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나지 않게 바라보고 공감하는 능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삶의 방식에 따라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간 정리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틈틈이 보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전가구의 배치와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무섭죠? 여러분들 가전치라고 하나요? 그런 거 가전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가전제품과 가구를 옮기거나 분해하거나 하는 게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요. 가전제품은 여러분들이 분해하실 일이 없을 거고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냉장고지만 밀고 당기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뒤쪽에 바퀴가 있어서. 가구 같은 경우도 가벼워 보이지만 무거워서 옮기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끔 가구점이나 이런 데 구경도 다니시고 가전제품점에도 새로 나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도 다니시고 이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지식과 감각.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분류하고 수납을 하는데 나의 카테고리 분류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고객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의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보시면 물건을 종류별로 되게 구분 많이 해놨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빌어다 쓰셔도 됩니다. 대형 마트 기준으로요. 그 다음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짧게는 4시간, 길게는 뭐 8시간, 10시간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필요한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이 15강까지의 과정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체력을 길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간 정리 서비스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즐겁게 수행하기 위해선 원만한 성격과 협동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활발하신 분이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굳이 활발하거나 말이 많다거나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활달한 사람이 아니어도 같이 일을 하고 섞이다 보면 어느새 무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밝게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 공간정리 서비스. 이제 사람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보실까요? 달라지는 공간의 활용입니다. 공간 활용 방법이 정말 달라졌어요. 요즘엔 안방이라고 해서 꼭 어른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법을 많이들 오픈마인드로 생각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환경적인 이슈로 인해서 재택근무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공간 활용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코로나 팬데믹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집에 갇혀서 꼼짝 못했잖아요. 재택근무도 그때 많이 했고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가치관의 변화도 생겼어요. 일과 생활의 밸런스도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숙면과 휴식에 대한 관심도 높았어요. 우리 예전 같으면 어땠죠? 자는 시간 쪼개서 일해라, 자는 시간 쪼개서 공부해라. 이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면과 휴식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어때요? 공간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또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다 달라요. 사람들이 모두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뭐 4시에 출근했다가 뭐 6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변화들, 삶의 방식의 변화들도 있고요.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남자분들이 전업주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전부 다 공간에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좀 더 편리하게 살려면 공간에 그런 모습들이 녹아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도구와 기술의 발달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일 4대 이모 아시나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식세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음식물 처리기가 집안일 4대 이모라고 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의류관리기나 김치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류관리기나 김치 냉장고는 특히나 대중화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떤 게 이런 것들이 공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우리가 의류관리기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출시가 돼서 사용하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지만
최근에 들어야 겨우 아파트에 김치냉장고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쵸? 의류관리기 자리가 있는 아파트들도 별로 없습니다. 아직 이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공간에 이것들이 녹아나 있지는 않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구매는 해놓고 엉뚱한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공간정리 서비스의 필요와 목적입니다. 어떨 때 하시면 좋을까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근데 사실 이럴 때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비스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전과 후를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공간을 그닥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생기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사 전후에 공간 구성과 정리가 필요할 때도 공간 정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생애 주기 변화가 있을 때 또한 공간 정리 서비스가 필요하죠. 아이가 진학을 한다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 방을 새로 꾸며주시겠죠. 책상도 넣어주고 침대도 새로 교체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겪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애 주기 변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생애 주기 변화가 있을 때 공간 구성이 그 사람의 현재 생활 모습에 따라서 달라져야겠죠. 그럴 때도 공간 정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간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내가 이사도 못하겠고 인테리어도 못하지만 난 절실하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요. 이럴 때도 다른 것보다도 공간 정리 서비스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이유. 물건 정리가 안 돼요. 이거는 그동안 물건을 정리 훈련을 안 해보셔도 습관이 안 되셔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집안일을 못했으면 원래는 깔끔한 집도 이렇게 될 수 얼마든지 있죠. 그럴 때 공간 정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어떤 효과를 가지실까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당연히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죠.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공간을 거기다가 새로 만들지는 못해도 어떤 숨겨져 있던 그런 공간을 발견할 수는 있죠. 이걸 이렇게 옮겼더니 이 공간이 너무 돋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정리 수납으로 시간, 비용, 공간의 절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왜요? 물건을 찾는 데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비용은 왜요? 비용은요, 물건의 재고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어서 비용의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공간은 왜요? 공간이 어떻게 절약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수납을 했으니 공간이 절약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부자들은 정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산다. 혹은 부자가 되려면 거꾸로 청소와 정리를 습관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의 공간의 절약, 이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과 유지 관리. 가구도 깨끗하게 정리 수납도 잘 해놨으니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이렇게 공간 정리 서비스를 나의 생활에 맞게 받아 놓다 보면 유지 관리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걸 다 계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공간을 예쁘게 꾸며놓으면 자꾸 그 앞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공간 활용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자꾸 사진도 찍고 싶고, 네,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삶의 질을 상승시킵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 공간에 만족을 하는데 삶에 밖에서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었어도 집에 들어오면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이 상승되는 거겠죠. 또한 나에 대한 발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어떤 작업을 좋아하세요? 혹은 어떻게 여기를 사용하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하다 보면 고객님이 그럴 때마다 간혹 그런 말을, 내가 그걸 좋아했군요. 난 그걸 싫었구나. 그래서 내 몸이 안 움직여졌던 거구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경우를 간혹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고찰의 시간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하거나 공사하지 않고 새집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나는 일이 공간정리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으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라고 공간정리 서비스에 대한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이 침실이고요. 여기는 전실입니다. 그 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나와 있는 전실이에요. 이 바깥에 문이 하나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공용부가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자 응접 세트가 들어와 있어요. 의자랑 티테이블 세트가 들어와 있으니 이 바깥으로는 다 수납 공간인데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서 활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불편해지면 그 안에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을 제대로 열고 닫고 사람이 그 앞에서 행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생기면 얼른 넣고 빼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던지듯이. 잘 가지런히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구의 부피를 좀 줄였죠. 여기부터 전실 개인적인 공간이고 이 바깥에 공용 공간이 있었거든요. 공용 공간에 있던 소파를 들여오고 얘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이 소파에 앉아서 차를 드시거나 독서를 하실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바깥에 둘러져 있는 수납 공간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바깥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됐죠. 제 생각엔 좀 더 분위기에 맞고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주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간 정리 전문가로서 그 부분이 불편했을 것 같다. 이전에 보시면 여기가 문이 안 열리고 불편했을 것 같다. 고객님은 왜 이렇게 사용하셨지? 라는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정리만 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간정리 전문가들은 여기 수납 공간이 있다고 해서 수납 공간에 물건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직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불편을 느꼈냐면 이렇게 서재처럼 방 하나를 쓰고 계셨는데 둘째까지 태어나게 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물건을 빼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 꾸미게 된 거죠. 얘들은 또 어디 갔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수업 시간에 다른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보실까요? 공간정리 서비스의 예시. 이사를 하시고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옷과 신발을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삿짐 센터에서 놔준 가구 그대로
이삿짐 센터에서 정리해 준 물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사라는 건 뭐예요? 공간이 달라졌어요. 아파트들이 네모네모하고 한 것이 바깥에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는 어때요? 이 집은 구조가 잘 빠졌네. 저 집은 수납 공간이 많네. 적으네. 이 집은 안방이 작네. 공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이쪽에 옮겨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정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 고객에게 맞는 정리가 아닌 겁니다. 그 고객이 이 달라진 집에 와서 사는데 불편이 없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이 공간정리 서비스이고요. 좀 더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이삿짐 센터의 그런 포장이사와 다른 점이 그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포장이사에서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요. 이렇게 새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포장이사 같은 경우는 있던 모습 그대로 정리를 하지 거기서 더 발전시켜주진 않아요, 거의. 그렇지만 공간정리 서비스라는 건 공간의 역할부터 다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이니까요. 공간정리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첫 시간에는 공간정리 전문가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공간정리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지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 들으셨고요. 앞으로 14강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